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쟁점에 당당한 입장이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을 다투겠다는 거죠. 즉 내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께서는 충격받은 국민께는 사과를 하고 계시다. 하지만 법적 쟁점에는 당당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 공수처 출석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은 법 절차상 직접 소신을 밝힐 의지를 갖고 계시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전 국민의 예고를 하고 하는 내란은 없다. 계엄 해제를 준수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민과 충돌한 적 없다. 계엄 선포 전후 담화에 대통령의 생각이 모두 담겼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급한 단정 말고 냉정히 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관저에 머물며 법 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외신 기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고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겠다. 신중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자, 오늘 외신 기자들하고 오전에 만났고요. 그리고 오후에 석동현 변호사가 또 고검 앞에 가서 지금 기자회견을 연다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동현 변호사 연수원 15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입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석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다. 일단 오늘 오전은 말이죠.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미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대통령 입장을 한 차례 전달했던 바 있다. 그런데 그때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다. 그리고 또 지금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문답 형식의 간이회견을 진행하겠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아직 준비 중인 상태인데 현재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석 변호사님이 자기가 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답을 하겠다. 일단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한 내용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만 드리겠다.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친구로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의 완전히 정리된 입장은 아니다. 지금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중심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꾸려지는데 자신은 거기에 일단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럴 바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싸우는 게 맞다는 거죠.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공개된 탄핵법정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까지 했을 만큼 제왕적 야당과 무도한 좌파 세력이 먼저 주구장천으로 집요하게 저질러 온 불의와 국헌 물론 행위들과 그 야만성을 소상히 지적하고 그것을 역사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가지고 저 탄핵의 법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저 제왕적 야당 좌파 세력의 저 집요한 국헌 문란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서 역사의 법정에 남겨야 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한 건 아니지만 내란죄 요건인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법리에 눈을 감은 것이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법리에 눈 감고 무조건 내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작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5일 올린 또 그 페이스북 글에서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나 분명 충격적이었겠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 이런 게 없었고 또 국정농단의 책임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덕수 지금 권한대행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석 변호사는 말이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힘을 싣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도 또 했습니다. 쭉 지금까지 얘기해 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석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장이었던 2012년 로스쿨 출신 전모 당시 서울 동부지검 검사의 피의자 성관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석 변호사는 사실은 뭐 동부지검장을 이제 거치고 할 때까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 정말 명예롭게 은퇴한 분인데 당시에 이제 석 변호사님이 동부지검 그 검사장 할 때 거기서 변호사 시험 1기인 전모라는 검사가 뭐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뭐 성관계를 맺었다 해서 시끄러웠던 적은 있죠. 하여튼 석동현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지금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또 이렇게 대형 로펌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주면 또 이제 변호인단을 신중하게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죠. 지금 이제 변호인단은 탄핵 재판 이거는 또 탄핵 재판대로 그다음에 수사는 수사대로 또 이 법원에서의 재판은 재판대로 이렇게 좀 팀을 꾸려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전체 조율을 석동현 변호사가 맡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다음에 다투겠다. 내라는 이거는 법적 쟁점으로 다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저 야당의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그런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석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담화문을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지만 지금 또 그 밖에 또 지금 또 석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또 설명을 했고요. 오후 2시에는 서울 고검 앞에 가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쟁점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읽힌다는 거죠.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